김준인 학생이 여학생인데 문과 쪽으로 생각이 있어서 지금 89.1 받았는데 2020년 같으면 적정하긴 한데 21년, 22년부터는 굉장히 남는 점수죠. 물론 시험이야 그때 다 다릅니다. 김유진 학생이 이번에 이제 6월, 9월까지 6월 모평 나오면 한 번 더 보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일단 요게 숙대 2025년 대입 결과고요. 여기가 자유전공학부 많이 뽑았죠. 81.5, 평균은 82.11인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자유전공으로 많이 뽑았어요. 이게 꾸준히 유지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숙대는 요 약학이 일단 탑하고 그리고 자유전공으로 중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X축으로 해서 100분위 평균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약학부가 맨 앞에 있죠? 94.17%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생명 시스템 86, 그리고 자유전공이 81.5를 70% 컷으로 했어요. 그리고 앞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요 이과 쪽이고 뒤쪽으로는 인문계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요 수학과 여기 좀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래서 요 80% 약간 위 정도, 82가 평균이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애기 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20%면 보통 반에서 3, 4, 5등 정도 수준이에요. 반반이 25명이니까 10%면 둘, 셋, 20%면 5명이죠.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여학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대학별 입결 예측에서 5년간 우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걸 한번 또 봐야죠. 2020년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1차 한번 쭉 가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21년, 22년 쭉 내려가죠. 요 까만 거, 그죠? 까만 거가 평균으로 한 건데 단대별로, 분야별로 정리했어요. 단과대들이 비슷한 데들이 있지만 좀 다른 게 많아서 대학별로 뭐 분야로 제가 나눴습니다. 여기 가운데 쭉 들어가는 학생이 오늘의 이제 학생이에요. 김유진 학생. 근데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여학생이니까 일단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까만색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균 여기 있네요. 85.68 보이시죠? 그래서 2020년에 제일 높았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리고는 쭉 떨어지다가 2022년에 바닥을 찍고 평균이에요. 23년, 24년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 좀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대학들과 함께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학생 수들이 많이 줄었고 2025년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는 한 요 정도 잡다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요 숙대 라인 즉 80% 위, 약간 위 라인에서 81, 82, 83, 84, 85까지 그죠? 그 정도 라인에서 학생들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빠지는 경우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인서울 쪽에서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덜 모이면 입결이 떨어지고 더 모이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1단계는 학생 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문이나 자연 이런 애들을 보더라도 같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를 보되 실제적으로는 단과 대학별로 그리고 대학들이 단과 대학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사회, 인문, 자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씩 보면 되겠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순위별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보겠습니다.
백분위로 쭉 해서 올라가죠. 평균은 89에서 2020년에 거의 90까지 갔다가 그때 피크 찍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쭉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약간 늦게 올라오는 애가 있죠. 요 파란색 요런 애, 그죠? 그리고 2024년에 내려갔는데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더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올라갈 것 같다 합니다. 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거의 여기 2021년이나 2020년 정도 보긴 하는데, 다만 요 80% 라인이 이른바 인서울과 지방대 또는 지거국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로 좀 많이 지원을 하면 좀 올라가고, 덜 지원하면 좀 덜 올라가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작년에는 2025년에는 의대 정원 때문에 뭐 여기 숙대 라인에서는 의대 정원과는 관련이 없지 않냐 싶겠지만 위에서 차곡차곡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좀 잘하는 학생들이 위쪽으로 많이 빠져버리면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특히 요 20% 라인에서 변동성이 좀 심해져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숙대 내에서 과별로 100평을 봤는데 요거를 순위로 보면 좀 더 극명하게 갈리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르락 내리락 사인 코사인입니다. 자, 시작했죠. 사회 계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뭐 글로벌이 있는데 사회심리학과가 쭉 항상 제일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사인 코사인 그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즉 요인은 뭐냐? 변동성이 좀 심한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을 1순위로 좀 노려보시라. 단 상향 지원할 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본인 실력에 맞는 적정한 것을 일단 과를 하나 하고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애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이런 누구니? 르꼬르똥 블루 있죠? 완전하게 이렇게 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곡선들입니다. 이런 게 코사인이죠. 자, 여기 2020년에 바닥 찍었죠?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2021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2022년에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가고 싶어 해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갔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라 여기 지금 저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쫙 올라가고 있죠?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 수도 많아져요. 그래서 숙대 정도면 요 정도 라인에서는 충분히 평균이 결정이 될 것 같다. 이고 르꼬르똥도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과들은 언제나처럼 이렇게 휴익도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차근차근 보면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르꼬르똥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요런 과죠. 행정학과 있습니다. 행정학과도 항상 최하위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잠시 오른쪽 했지만 또 빠졌어요. 뭔가 좀 덜 가는 분위기죠. 뭐 나쁘진 않지만 또 네가 가겠니? 그러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예, 앙트러프러너 엔터프라이즈인데 불어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이쪽으로는 계속 좀 상위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약간 갈마드는 서로 맞바꾸는 거죠. 얘가 오르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그죠? 경영이랑 정치 외교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렇죠? 서로 완벽하게 파장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요 과에 가려는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므로 만약에 한쪽으로 몰리면 여기 이제 몰린 거죠. 몰렸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결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에 해당하는 대에 갈마드는 요과는 사람들이 덜 몰리니까 입결이 내려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인문으로 가겠습니다. 인문도 100평을 또 한번 봐야 되니까 김주인 학생이 여학생인데 문과 쪽으로 생각이 있어서 지금 89.1 받았는데 2020년 같으면 적정하긴 한데 21년, 22년부터는 굉장히 남는 점수죠. 물론 시험이야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김유준 학생이 이번에 이제 6월, 9월까지 6월 모평 나오면 한 번 더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쭉 오르락 내리락 숙대랑 고대랑 비교를 지금 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대학별로 이렇게 내려갈 때 확 빠지는 게 있어요. 변동성이 큰 대학들이 있고 변동성이 큰 과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좀 덜 빠지는 대학이 있고 그렇거든요. 숙대 요 라인은 80% 라인은 직업국하고 겹치는 라인이기 때문에 건동, 홍숙, 국숭, 재단 있는데 겹칩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어,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할 때 훅 빠지거나 훅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내려가는 게 많죠. 올라가면 숙대로 안 가고 그 윗대학으로 가니까. 근데 빠지게 되면 숙대로 들어와야 되는 학생들이 덜 들어오면 얼척없이 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누구니? 그죠? 중호 중문학부, 그죠? 중호 중문학부는 확 빠졌어요. 언제까지 빠졌냐? 하여튼 요거를 이제 순위로 한번 볼까요? 순위로 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숙대가 피크 찍었지만 이후로 이제 하향 추세긴 하지만 그 내에서도 과들끼리는 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요 사인 코사인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일단 하나의 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지만 두세 개의 과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갈마드는, 그렇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크로스 크로스 교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테슬 요거 있죠? 그리고 요거 교육학부 여기도 보면 서로 이렇게 23, 24, 25 해서 서로 갈마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마들다 서로 맞바꾸는 거죠? 우리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저기 고대 신라 갈문항 그거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 여기 크로스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해서 한번 내려가면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과는 교육학부랑 테스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체제라는 거죠. 요 두 개의 둘 중에 어디 갈래? 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덜 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몇 년치를 쭉 성향이 이어져 있긴 한데 올해도 마찬가지 본인의 성향이 이제 이쪽이면 작년에 여기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좀 올라갈 거고 작년에 여기 올라갔으니까 올해는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 성적이 잘 나왔어 당당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조금 불안하거나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싱숭생숭하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것 같은 거를 하면 되긴 하겠죠. 그래도 사실 비슷해요. 숙대도 좋은 학교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연 가겠습니다. 자연도 100평을 한번 쭉 보면 평균 84.47 수준에서 약간 2021년에 내려가야 이제 이거는 전 대학이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2022년 바닥 찍고 이제 좀 올라갑니다. 이건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렇고 23, 24위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면 그렇죠? 요위 학생이면 윗대학으로 가는 것이 다른 대학으로. 그리고 작년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준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특히 이과니까 자연계열이 공대보다 조금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과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할 것 같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특이한 예로 수학과. 자, 수학과는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져서 뭐 수학이니까 재밌는데 수학은 재밌긴 하지만 수학을 또 재밌다 그러면 또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자연계열은 문과나 사회계열과는 조금 달리 이과계열, 자연이나 공대 계열은 빠지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선호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무관합니다. 특히 요 의류, 생명, 식품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일정 수준 이상 평균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통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통계는 무난하죠. 순위별로 보면 좀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학과가 항상 위에 있고 수학과가 이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빠지죠. 그리고 생명 시스템 학부는 또 5위 상위를 탑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화학과가 항상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생명 시스템 학부도 이렇게 부침이 심한 이유는 좀 성적이 좋은 학생이면 좀 상위권 대학으로 속대보다 조금 위 대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연 계열은 크로스 되는 게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파도 타는 것들은 업전이 계속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공대죠. 공대가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새로운 과들도 많이 생기고 첨단학과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숙대도 못지 않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몰릴 때는 확 몰리지만 이렇게 빠질 때는 확 빠져버려요. 그죠? 몰릴 때는 확 몰려버리고 빠질 때는 확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이 좋으면 다른 대학, 다른 전공으로 가버리거든요. 여기 있는 숙대의 무슨 과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특별하면 또 모르지만 다른 데에도 데이터, 인공지능 다 있어요. 신소재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운다 치면은 일단 대학을 골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점점점 있는 거는 이제 신설학과 또는 없어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이따가 없어지고 또는 바꾸고 그리고는 또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대가 이제 제일 많이 변해요. 그리고 인문계열 쪽은 새롭게 생긴 것보다는 있던 게 통폐합돼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좀 특징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지만 얼척없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런 경우 컴퓨터 이쪽도 좋은 과인데 왜 그래요? 좋은 과니까 학생들이 골라가는 거죠. 컴퓨터는 모든 대학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컴퓨터면은 좀 더 괜찮은, 좀 더 집에서 가까운, 좀 더 등록금이 싼 곳으로 가고 싶다가 되죠. 기계 시스템도 마찬가지. 전자공학 전공이나 첨단 이런 것들도 새로 생기긴 했는데 응용물리도 마찬가지. 물리 쪽은 왔다 갔다 했죠. 화공생명, 지능형 이쪽.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갑니다. 공대 쪽은 개성이 첨단이나 계약학과 쪽은 있긴 있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서 배우는 건데 다 비슷하다 생각을 하죠. 몇 개 계열들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컴퓨터니 화공이니 전자니는 거의 모든 대학에 다 있으니 학교를 골라가면 되죠. 전공에 대해서는 2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전공이니까 순위도 마찬가지죠. 공대 순위를 딱 보면 항상 1위를 유지하는 과가 없잖이 있지만 가끔씩 훅 빠져요. 그렇다고 얼척없이 빠지진 않지만 의외로 공학 쪽에서 공대 쪽에서 전공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정확하게는 다른 대학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부침이 심하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탑 찍었다가 다시 또 바텀 아주 아래로 갔다가 그래서 새로 생긴 것들은 이전과 비교가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들과 엮어서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많이 끊어졌죠? 이따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학부로 바꿨다가 자유전공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큰 흐름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의학은 딱히 뭐 다른 거 볼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약 있으니까요. 숙대 약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준이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들을 보시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과대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계열별로 문이과 쪽 나누게 되면 이과가 좀 높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대학의 레벨, 그죠? 평균이 있으니 그 평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1점이라도 0.1점이라도 다르면 다른 거고 그러면 합격 불합격이 갈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나 여기 인문, 공학, 자연 등등등 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숙대의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르코르똥 이런 것도 그렇고 IT공학 이것도 그렇고 전자공학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1순위로 전하시고 그러면 그 전공이 엔간한 대학들은 다 있죠. 그러면 그 대학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시되 가나다 3개의 기회가 있으니 3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죠? 흐름들을 보고 어, 상향으로 하나 그죠? 요거 같은 지금 남쪽 그죠? 그래서 김유진 학생은 숙제는 조금 남아요. 내년에 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인문 쪽으로는 충분히 많이 남으니까 엔간하면 하향 안정 또는 안정적인 차원에서 숙제를 하나 넣는다 그러면 가나다군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위로 하나 보세요. 이거 그리고 목적은 그래서 수시 지원은 수능으로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 그 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유진 학생이 수시로 숙제를 지금 이성적으로 넣는다 그러면 거의 납치죠. 나중에 정시돼서 막 수시 해가지고 합격했는데 합격하겠지. 합격할 거예요. 뭐 교과든 종합이든 최저야 충분히 맞출 것 같고 그러면 수능 점수 받고 나서 울 수도 있어요. 숙대 말고 이대도 갈 수 있고 아니 이대도 그렇지 않든 저 윗대학으로도 갈 수 있는데 다른 대학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합격을 하는 바람에 시원섭섭하다가 되겠죠.